게임 세팅, 가문보드부터 준비합니다. 각자의 가문 상자에는 5개의 장소 타일을 색깔과 카테고리에 맞게 둡니다. 시작카인 5명을 모두 준비 칸에 놓아요. 까만색 명성 카운터는 1에 둡니다. 둥근 숫자가 적힌 명성 타일을 놓을 건데요. 짧은 게임의 경우 1, 3, 5 맥스 순서대로 잘 쌓아둡니다. 가족 카드 4장을 확인합니다. 가문별 특징에 따라 추가로 얻고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가문별 시작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왕관이 그려져 있는 시작 카드를 가져와서 잘 섞은 뒤 2장씩 나눠 가집니다. 남은 시작 카드는 잠시 중앙보드 근처에 둡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핸드에 젠트리 카드 6장을 가지고 첫 라운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중앙보드를 볼까요? 중앙보드 위쪽 인력 시장에 플레이어 수에 맞는 하인을 놓습니다. 검은 언더 버틀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2명 다 둡니다. 젠트리 카드를 캐주얼과 프레스티지로 구분하고요. 꽃이 하나 그려진 캐주얼 젠트리 카드와 아까 옆에 따로 둔 시작 카드를 잘 섞은 뒤 캐주얼 칸에 뒤집어 두고 프레스티지 젠트리도 잘 섞어 둘게요. 은행에 돈을 모아둡니다. 게임 중 얻거나 지불하는 돈은 모두 은행으로 갑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목적 카드를 잘 섞은 뒤 플레이어에게 각각 5장씩 나누어 줍니다. 남은 목적 카드는 보드 위에 뒤집어 둘게요. 목적 카드를 보충하는 라운드에 이 카드들을 보충받게 될 거예요. 아래 건축가 시장을 채웁시다. 각 칸에 각 건물 타일의 가격이 적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이제 건물 타일들 중에서 왼쪽 아래쪽에 1, 2, 3이라고 적힌 타일만 고릅니다. 그 중에서 서번트 홀 타일을 제외한 뒤 주머니 안에 넣고 6개를 뽑습니다. 장미 문양이 없는 면을 앞으로 보이게 한 뒤 타일 중앙에 있는 분류 숫자에 따라 작은 순서부터 왼쪽으로 놓습니다. 만약 같은 타일이 2개 나온다면 한 칸에 쌓아둡니다. 엘더리 홀로 가볼까요? 엘더리 홀 보드를 긴 게임 혹은 짧은 게임에 맞게 둡니다. 보드 중앙에 페어차일드 남매 카드를 놓고요. 왼쪽 위에는 장소 카테고리별 2장씩 있는 테마 카드 10장을 잘 섞어 뒤집어 두고 오른쪽 위에는 VP 카드, 즉 승점 카드를 놓습니다. 승점 카드는 연애 단계에서 얻거나 프레스티지 젠트리들이 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라운드 마커를 첫 번째 시즌인 1라운드 칸에 놓습니다. 자, 이제 ob세션에 집착할 준비를 마쳤네요. 게임 진행. ob세션은 한 번의 계절에 4에서 5라운드씩 4번의 시즌을 보내면 게임이 끝납니다. 짧은 게임이냐 긴 게임이냐에 따라 라운드 수나 이벤트가 다르게 구성돼요. 시즌의 끝에는 이 게임 테마의 정점인 연애 단계가 있습니다. 연애 단계가 끝나면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즌이 시작하면 엘더리 홀의 테마 카드를 뒤집어서 페어차일드 남매의 관심사를 확인합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프레스티지 공간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시즌의 프레스티지 공간 타일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연애 단계에서 유리하겠습니다. 테마 카드를 확인한 뒤에는 바로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운드별로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벤트로는 마을 축제, 목적 카드 보충, 건축가 축제,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이벤트는 화면 및 규칙서에서 확인하세요. 자, 플레이어 순서대로 자신의 차례를 한 번씩 진행하면 한 라운드가 끝이 나고 다음 라운드를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시즌의 마지막인 연애 단계에 도착하게 되겠죠. 연애 단계가 되면 테마 카드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가문 보드에 있는 카테고리별 타일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타일의 개수 아니고 점수입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승점 카드 한 장과 함께 페어차일드 남매 중 원하는 한 명을 자신의 가문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한다는 소리는 이 카드가 다음 한 시즌 동안 내 핸드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만약 타일 점수가 동점이라면 페어차일드 남매는 곤란해하면서 어떤 가문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동점자들은 승점 카드만 받게 돼요. 이렇게 연애 단계를 마친 뒤에는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가진 목적 카드 중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선마커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라운드 진행. 플레이어들은 라운드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차례를 갖게 됩니다. 내 차례에는 가문 보드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모두 진행하는데 우선 하인 이동과 라운드 체크를 할 거고요. 메인 액션인 행사를 주최하며 보상을 얻습니다. 만약 행사를 열 수 없다면 테스턴을 진행할 거고요. 그 뒤에 가문 보드를 정리하고 건축가 마켓에 가서 건물 타일을 구입하면 내 차례는 끝나게 되고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인 이동과 라운드 체크. 가문 보드의 하인들 중 숙소에서 쉬는 하인들은 맨 오른쪽 준비구역으로 왼쪽 근무 종료 구역에 있는 하인들은 가운데 하인 숙소로 보냅니다. 그 뒤 가문 보드의 타일들 중 서클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타일들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타일로는 기념물 타일이 있는데요. 저택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라운드 체크 때 명성이 한 칸 오릅니다. 초반에 구입해두면 꽤 쏠쏠하게 명성을 올릴 수 있겠죠.
또 서비스 타일들 중에 서번트 홀이라는 타일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인 휴게실입니다. 라운드 체크 때 타일 가운데에 준비구역에 있는 하인 한 명을 올려두면 이 하인이 휴게실에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가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로 즉시 다른 가문의 명성 하나를 훔쳐오게 되는데요. 플레이어 한 명을 골라 그 가문의 명성을 하나 깎고 우리 가문의 명성을 하나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인터랙션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행사 주최와 보상 얻기. 가문의 명성을 확인하고 주최할 행사에 맞는 타일을 고릅니다. 건물 타일을 행사 칸에 올리고 그림에 맞는 하인을 준비구역에서 데려와요. 가문의 명성이 건물 타일보다 낮거나 필요한 하인이 없다면 이 행사는 열 수 없습니다. 이제 건물 타일에 적힌 행사에 초대할 젠트리 인원을 확인합니다. 건물 타일과 마찬가지로 내 가문의 명성을 기준으로 젠트리를 내려놓는데요. 우리 가문보다 명성이 높은 젠트리는 이런 작은 행사 따위 격떨어진다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젠트리들이 하인의 시중을 원한다면 역시 준비 구역에서 데려와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 젠트리 카드가 부족하거나 시중들 하인이 없다면 이 행사는 열 수 없죠. 행사를 잘 준비해서 마쳤다면 이제 보상을 얻을 차례입니다. 타일 중앙과 젠트리 카드 오른쪽 아래에 적힌 보상들을 돈, 명성, 젠트리 순서로 받습니다. 보상을 하나만 주는 사람도 있고 두 개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5어가 적혀있는 젠트리의 보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돈은 중앙보드에서 얻고 명성은 가문보드 위 명성 트랙에서 올리면 돼요. 젠트리는 꽃 표시에 맞게 중앙보드에 덱에서 데려옵니다. 하지만 모든 보상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극빈자와 상속녀처럼 돈을 줘야 하거나 명성을 깎아먹는 젠트리도 있거든요. 극빈자의 경우에는 행사가 끝난 뒤 무조건 우측 하단에 적힌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행사에 참여합니다. 돈을 줄 수 없다면 행사에 아예 참여하지 못합니다. 반면 명성을 깎는 젠트리의 경우에는 보상으로 얻은 명성에서 차가 나면 되고 가문의 명성은 1.1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꼴사나운 젠트리들 저택에 계속 둘 수는 없겠죠. 가문의 엄마와 몇몇 타일들은 디스미스, 즉 젠트리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상을 모두 받은 뒤 내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내 핸드, 방금 행사 참여로 내려놓거나 보상으로 초대한 젠트리, 버리는 덱 모든 곳에서 원하는 젠트리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쫓겨난 젠트리들은 중앙보드, 캐주얼 덱 혹은 프레스티지 덱 근처에 따로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문보드 정리. 보상받기까지 했으면 이제 가문보드를 정리합시다. 행사와 젠트리 카드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하인들은 가문보드 맨 왼쪽 근무 종료 구역으로 보냅니다. 행사 칸의 타일은 장미 문양이 보이는 쪽으로 뒤집어서 보드 아래 카테고리에 맞게 둡니다. 이제 장미 문양이 보이는 건물 타일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타일은 뒤집지 않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젠트리 카드들은 버리는 덱으로 보냅니다. 저는 보통 가문 상자를 젠트리 카드 놓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건물 구입.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중앙의 건축가 마켓에 갑시다. 이곳에서는 건물 타일을 구입할 수 있어요. 맨 왼쪽 리저브 공간의 저렴이들부터 오른쪽 고급 건물까지 건물 타일들을 볼 수 있는데 내 차례에는 이곳의 건물 타일 딱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타일을 살 때는 타일 우측 상단의 금액까지 계산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명성에 상관없이 원하는 타일을 구입할 수 있는데 페어차일드 남매의 테마와 내 목적 카드, 그리고 타일의 점수 정도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마켓에서 구입한 뒤에는 타일을 밀어서 빈자리를 채우고 타일을 새로 뽑습니다. 하지만 리저브 마켓에서 구입한 경우는 새로 채우지 않습니다. 리저브 마켓이 무엇이냐? 게임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타일이 생기는데 이 타일들을 모아서 덤핑 판매해주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시즌 이후에 주머니에서 뽑히는 보너스 타일들은 보너스 타일 리저브로, 세 번째 시즌부터는 명성 1의 타일들은 PR1 리저브로 이동합니다. 리저브 공간의 타일들은 300파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 조정돼서 판매돼요. 이 리저브 덕분에 건축가 마켓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죠. 스페셜 액션. 자, 지금까지 플레이어 차례를 살펴봤는데요. 턴을 진행하다 보면 게임이 조금씩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문의 명성을 사용한 스페셜 액션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에는 세 가지 스페셜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부족할 때 명성 2칸을 내리고 100파운드를 공급처에서 얻습니다. 만약에 극빈자가 행사에 초대되었는데 그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럼 이 스페셜 액션으로 돈을 땡겨서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필요한 하인이 숙소에서 자고 있다면 자고 있는 하인의 멱살을 잡아 끌고 와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완전 악덕 고용주가 되겠죠.
끌고 오는 하인 1명당 명성이 3칸이나 내려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스페셜 액션은 내 명성만 높다면 게임 도중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 10칸을 내리고 500파운드를 얻거나 명성 9칸을 내리면서 자고 있는 하인 3명을 일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명성의 최대치를 찍었을 때 적당히 관리하면서 돈이나 하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프리액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건물 타일 리프레쉬입니다. 이 스페셜 액션은 게임 중 플레이어당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건물을 구입할 때 원하는 건물이 없다면 명성 4칸을 내리고 건물 타일을 모두 갈면 되는데요. 기존의 건물 타일을 옆에 빼놓고 주머니에서 타일을 새로 뽑은 뒤 분류 번호에 맞게 배치합니다. 리프레쉬를 한 뒤에 옆에 빼놓은 타일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스페셜 액션들은 명성을 내리면서 하는 행동이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리프레쉬의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경우에 원하는 타일을 구입하면서 목적 카드를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후반에는 한번 할만하죠. 패스. 스페셜 액션을 활용해서라도 행사를 열면 정말 좋은데요. 가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행사를 준비할 하인이 부족하거나 카드들이 죄다 버리는 덱에 있어서 내 핸드에 젠트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행사를 여는 것 대신 패스를 선택할 수 있죠. 패스를 선택하면 우선 버리는 덱의 카드들이 모두 손으로 돌아오고 종료구역과 숙소에 있는 하인들은 준비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뒤 라운드 체크를 진행합니다. 저택에 기념물이 있거나 서번톨 같은 타일이 있다면 활성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카드와 하인을 채웠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파운드 바뀌고 두 번째는 건물 타일 리프레쉬인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뒤에는 마켓에 가서 건물을 구입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200파운드를 받은 뒤 건물을 사러 가면 되고 돈은 있는데 건물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리프레쉬를 선택하고 건물을 사면 되겠죠. 테스터는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을 때 선택하지만 전략적으로 패스하기도 합니다. 또 확장에서는 패스의 선택지가 3가지로 늘어나면서 버틀러의 방 타일을 사용해서 하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본판만 할 때도 이 규칙을 포함해서 하는 편이고요. 보통 게임 초반에 패스를 할 때 이 하인 고용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서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시즌. 라운드에 한 번씩 차례를 가지면서 시즌을 보내고 4번째 시즌이 되면 테마카드는 모두 4장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 단계에서는 이 4장의 테마카드 모두를 적용해서 타일 점수를 확인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서비스 카드가 2장이 공개된 상태라면 서비스 타일 점수를 2번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연애 단계에서 페어 차일드와 이어진 가문은 웨딩벨을 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테마에 녹아있는 연애 단계와 별개로 최종 점수 계산을 따로 하기 때문이죠. 최종 계산을 할 때는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것이 점수입니다. 명성 점수, 건물 타일 하단의 점수, 젠트리 카드 우측 상단의 점수, 고용인은 1명당 2점, 돈 200파운드당 1점, 달성한 목적 카드의 점수와 게임 중 얻은 승점 카드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가문이 더비셔에서 제일 명망 높은 가문이 되겠습니다. 게임 디테일. obsession을 처음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디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카드입니다. 목적 카드를 통해 초반 전략의 방향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목적 카드는 적게는 1점, 많게는 17점 이상의 점수를 뽑을 수 있는 카드들이고 운이 좋으면 비슷한 목적 카드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하인, 타일, 명성, 돈, 젠트리까지 다양한 목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젠트리 카드로 점수를 뽑는 목적 카드가 들어왔다면 손님을 데려오는 행사나 젠트리들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또한 시즌 도중에 목적 카드 2장을 보충받기 때문에 처음 받는 목적 카드 모두를 달성하기보다는 2-3장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타일 중에 메인 라이브러리라는 타일을 앞면으로 사용하게 되면 목적 카드를 주는데 이 카드는 따로 보관하며 시즌 끝에 버리지 않습니다. 게임 끝났을 때 이 카드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역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라이빗 스터디. 에센셜에 있는 프라이빗 스터디 룸에서는 빌리지 페어 플래닝이라고 마을 축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를 열고 타일을 뒤집으면 타일의 점수는 낮아지지만 마을 축제 이벤트 때마다 300파운드와 명성 2칸이 올라갑니다. 초반에 뒤집어두면 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하인. 하인들 중 키가 큰 여성 관리인과 까만색 언더버틀러는 다른 하인들이 바쁠 때 백업을 해줍니다.
특히 이 언더 버틀러는 버틀러의 팬트리라는 타일을 구입하면 얻을 수 있는데 모든 남성 하인들을 백업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목표 카드 중에는 언더 버틀러를 데리고 있으면 점수를 주는 카드도 있어요. 네 번째, 승점 카드. 게임 도중 연애 단계에서 연애에 성공하거나 고급 손님들은 승점 카드를 보상으로 줍니다. 이 승점 카드에는 즉시 사용할 때 얻는 보상과 게임 종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얻는 점수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보통은 최종 점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보상에 따라 게임 중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하이브리드 및 기념물 타일. 앞면과 뒷면이 다른 타일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나 타일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 하이브리드 타일은 행사에 사용할 때마다 뒤집어서 해당 카테고리에 놓습니다. 테마 카드와 관련이 있는 면이 있다면 연애 단계 직전에 테마에 맞게 두고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또 기념물 타일의 경우 매 라운드 체크 때 명성을 하나씩 올려주고 테마 카드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며 타일 자체 점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기념물 타일 자체의 점수가 무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밸런스를 원한다면 위층 아래층 확장에 있는 점수가 보정된 낮은 점수의 기념물 타일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obsession의 게임 진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은 규칙서를 확인해 보시고 용어집도 읽어보시면 테마에 더 깊게 이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가가 적어둔 변형 규칙들을 활용하면 2인이나 3인 게임에서도 늘어지거나 비는 곳이 없이 빡빡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착을 시작하세요.